흔히들 자동차를 말에 비유합니다. 아끼는 말, 에마라고 본인의 자동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인물입니다. 즉, 말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 등을 파헤쳤던 말로 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흥했던 그 박영수 특검이 에마 의혹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의 씁쓸한 퇴장 함께 보시죠. 포르쉐 의혹 3일 만에 박영수 특검 사의,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많은 언론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명예 퇴진. 박 특검,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사표 제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 야기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말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 등 파헤쳤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공교롭게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포르쉐 의혹이었죠, 결국. 포르쉐 의혹의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라는 게, 박영수 특검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끈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의 척결의 어떤 상징적 그런 기구였는데 그 특검팀 전체가 지금 한 사기꾼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서 지금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박영수 특검이 이 사기꾼의 어떤 법조 인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특검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입건이 된 부장검사도 한때 특검에 파견됐던 파견검사였는데 결국은 박영수 특검의 소개를 받아서 이 가짜 수산업자를 만나게 됐고 이 수산업자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입건이 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수사지원단장, 그러니까 특검팀의 살림을 맡았던 수사지원단장도 이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수산업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도 한때 특검에 파견 나와 있던 특별수사관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의 상징기구였던 특검팀이 이 수산업자에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과 성명을 내긴 했지만 굉장히 진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이 받았다는 그 포르쉐 차량 사진 공개가 됐는데요. 포르쉐 차량 사진, 바로 이 차를 제공받았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잠시 후에 포르쉐 사진도 준비되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구체적인 그럼 혐의는 뭐예요?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형사상 뇌물죄만 존재할 때에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지만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량이죠. 그렇죠. 이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 결국 이 포르쉐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렌트비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그 이후에 렌트비 상당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반환한 시기나 경위 등을 따져서 사실은 제공받았으나 문제가 된 이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를 경찰이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박영수 특검이 저 차를 아예 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서 며칠간 타고 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250만 원 상당의 렌트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 한국일보 등은 뒤늦게 돌려줬다. 박 특검 측은 즉시 줬다. 근데 한 가지 뭐랄까요? 의아스러운 점은 보통 렌트를 할 때 가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하는데 차를 탄 시점 이후에 현금으로 줬다라는 점 등이 뭐 있는데 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렌트비를 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경위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를 렌트해 준다는 그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고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가
문제되니까 그 렌트비를 뒤늦게 돌려줬다면 충분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두고 박 특검이 강하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해 줬다고 하고 통상적으로야 렌트를 할 때 카드 결제를 하고 렌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동안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일단 먼저 렌트를 받은 뒤에 현금을 뒤늦게 지급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구체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예컨대 평소에 뭐 사진도 같이 찍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형님 제가 뭐 렌트카 하니까 형수님 차 바꾸실 때 그냥 일단 이거 한번 가서 써보세요. 아 이거 렌트비 주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그랬다가 야 그러면 되냐 그래도 야 이거 렌트비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죠. 아 그래요? 그렇지만 한동안 써보시라고 해서 상당 기간을 썼다고 하면은 차 자체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렌트비 상당히 이익도 금전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영수 특검 측의 해명과 제기된 의혹 사이에서 경찰이 좀 명확하게 규명해야 좀 분명해진다는 말씀이었고요. 하지만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박 특검 본인이 설명하고 있듯이 해당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인물의 법조계 인맥을 상당수 박영수 특검이 제공했다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박영수 특검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해당 의혹 등을 정경유착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오늘 제목처럼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부장 설명 주신 것처럼 지금 박영수 특검이 이 사기꾼 수산업자의 법조 인맥을 다 소개시켜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압수수색을 받았던 부장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산업자의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특검 당시에 그 수사 단장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그 특검 보들 2명들도 어제 같이 사의를 표했거든요.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이 진행을 해온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다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웃긴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 렌트비를 언제 줬느냐 뭐 이런 거는 차후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겠지만 이게 정경유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일부 보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사안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영수 특검이 지금 몇 년 전에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부패는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박영수 특검이 파헤쳤던 것 중 하나가 뭐 경제 공동체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박영수 특검은 지금까지 파헤쳐 왔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와 최순실 씨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마치 이제 경제 공동체적 관계였다라는 것을 파헤쳐 왔던 게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인데 물론 이 수사 결과 자체를 지금 와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수산업자와 박영수 특검 주변에 법조계가 뭐 그와 비슷한 관계는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의혹은 지금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본인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을 엄청나게 파헤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도 여기서 요만하게 자그맣게 뭔가의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사실로 만약에 밝혀지고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현대사 아이러니 같은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논란이 커집니다만은 뭐 부정부패, 정경유착, 적폐청산 막 이렇게 오면서 왔던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또 그 주체가 또 그런 일을 뒤에서 또 해오고 있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 우리 사회의 민낯인가 라는 모습 이런 상황까지 가면 저는 도저히 여기 무슨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혼돈스러워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예, 헷갈립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 측은 해당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박 특검 측의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특검 안에 어떤 사람들도 연루가 돼 있는 걸까요?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는 경향신문 보도예요.
가짜 수산업자 김씨 선물 리스트에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 인사 수사지원단장 A씨도 포함이 돼 있다. 수사지원단장은 특검팀의 살림꾼이라 불릴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박 특검과 각별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선물 명당 중 전현직 특검은 4명이다라고 해요.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법조계 인맥 중심에 박 특검이 있었다. 박영수 특검 주변인 다수가 수산업자 김 씨 사건에 등장한다. 이모 부장검사는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 특검의 수사지원단장 A씨는 선물 명단에 포함, 역시 이모 변호사는 박 특검팀 특별수사관 출신, 박 특검에게 포르쉐 렌트를 제한, 현재 김 씨의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박영수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께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제 가졌던 기대,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비한다면 참 이게 속절없이 이런 상징적 이미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의심이 저는 지금도 이제 드는데요. 어떻든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공소유지, 이 부분에 차질 없이 공소유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과제로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산업자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것이 혹여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입건이 돼 있는 검사, 또 일부 언론인들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 특검 측이 해당 차량도 돌려줬고 상응하는 렌트비도 적절히 지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등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